장 마감 이후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또 설정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기준 장중 기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은 뭐 주력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한 설정 범위를 일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황 부분은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미국장이 일단은 뭐 노예 해방의 날인가 하여간에 휴장이었어요. 휴장이었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뭐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이제 만만치 않아요. 이제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고 이거 또 설명 또 길어지는데 어떻게든 빨리 짧게 굵게 해볼게요. 보시면 2015년 12월부터 해서 금리 부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라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지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가면서 그 유동성 부분을 조금씩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유동성을 조절을 해주더라도 결국은 경기는 계속 확장 국면으로 진행이 된다. 뭐 이런 해석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격이 발생된 거는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 동남아 외환 위기 우리나라로 치면 IMF 이때 이제 우리나라나 동남아 쪽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이제 선진 시장들은 다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격이 발생된 거 이외에는 이격 발생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 선이 그 다우지수예요. 그 다우지수만 이제 미국 쪽의 변동률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강세를 띈 부분 그거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초록 색깔의 프랑스 까끄라든가 우리나라 캔들 그리고 이제 니케이 검은 색깔 보시면 딱 붙어서 가요 거의. 방향성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코로나19 때 뭐 폭락이 나온 이런 방향성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이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바닥 짚고 돌릴 때 유동성 랠리의 기준에 방향성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격이 발생된 거는 정확하게 22년 9월 말 저점 찍고 돌릴 때거든요. 그때 돌릴 때에 우리나라의 변동률이 다른 쪽하고 좀 차이가 난 거고 니케이가 가장 강력하게 돌려진 흐름이 있고 뭐 일본이 망했다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일본이 저게 망한 기준이 되나요? 절대 아니죠. 일본이 망한 기준이 아닙니다. 엔화가 약세를 띄든 말든 그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기준인 거고 결론적으로 일본의 시장 지수는 엔화 약세에 더불어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와 지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저기까지 올라와 있더라도 엔화 약세 때문에 달러 지수로 환산했을 때는 저 정도 등락 범위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앞전에 우리나라가 3,300포인트 찍을 때 그 고점 그 수준하고 다들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넘겨져서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했을 때 대략 3,500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4,0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3,500에서 4,000포인트를 넘긴 흐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이격이 발생되고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당시에 왜 못 갔냐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윤 정부는 아니다.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내놓을 만큼의 흐름이 아니다. 증시 부양책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 비이성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코로나19든 예전에 메리스든 뭐 사스든 뭐 그랬을 때에 증시 부양책을 내놓는 거지. 지금 멀쩡한 시장이 강세잖아요. 어찌됐건 강세 저점 안 끼고 있어. 고점을 계속 높여. 근데 무슨 여기다 대고 증시 부양책이에요. 다만 이격이 발생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격을 줄여야 되는데 왜 이격이 발생돼 있을까의 근본적인 논리는 뭐 삼성전자 못가서의 기준이 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가총액 비중이 20% 넘는 쪽이 못 움직였으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 이제 놓고 볼 때는 정정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최근 들어서 프랑스 까크가 과하게 밀려 내려오죠. 유럽 전체적인 흐름보다도. 그게 뭐예요? 지금 프랑스의 정치가 지금 사실상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뭐 좌파 우파 거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선거철인가요? 지금 그럴 텐데 좀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래서 유독 프랑스 지수가 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정불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정책적인 불확실성.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영수회담 진행을 했고 계속 안 한다고 하다가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일부 안정화된 부분 그리고 가장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에 와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3월에 본격적인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엉뚱한 소리들 막 나와 있는데 시장이 작년 그 기준에서부터 움직임 폭이 시장 지수는 20%가 채 안 움직였어요. 작년 1월 대비해서. 그에 반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50%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2.5배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절대 뭐 그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10% 변동만 나와도 3,000포인트 넘겨요. 그냥 3,000이 뭐 2,800에서 한번 눌리고 나서 뭐 언제 가겠습니까? 그 소설 쓰는 얘기 듣지 마시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시가총액 비중이 35% 비중이에요. 삼성전자가 22, 뭐 지금 볼까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7%대 그 비중을 좀 아셔야 걔네들이 움직일 때 그 설정 범위들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 합산해서 5%의 기준. 그래서 현대차, 기아 합산해서 5.1이죠. 그리고 22, 7.7 얼마예요? 29.7. 그러니까 35%의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 네 종목만. 얘네 네 종목이 10% 움직이면 시장 얼마 움직이는 거예요? 3.5. 그죠? 그럼 나머지 65%의 비중이 있는 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만큼 10%까지 못 움직여도 그냥 5%만 움직인다 해도 전체 시장 지수는 7%? 그러니까 지금 2,800에서 200포인트만 올라오면 되잖아요. 200포인트 해봐야 7%면 200포인트인 거야. 대략. 그러니까 3,000포인트 가는 거는 그냥 이달 말에도 갈 수 있어요. 뭐 오늘이라고 못 갈 수도 있지. 뭐 엔비디아가 하루에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일 때, 지금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2배 이상일 때 하루에 26% 갭 상승에 29%까지 올라왔잖아. 언제? 지난해 5월 24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나오고 5월 25일 본장에서 지금 3조 넘겼어요 막 하잖아요. 1조 넘긴 데가 엊그저께인데 그러잖아요. 1조 넘긴 날이 정확히 23년 5월 25일이란 말이야. 8천억 달러에서 종가 기준에 24%대로 끝나면서 그게 1조를 넘긴 거예요. 근데 무슨 삼성전자는 왜 그 슈팅이 나오면 안 되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현재 변동률이 그렇게 엄청나진 않은데 벌써부터 에이 뭐 하루에 5% 움직일 거야, 7%갈 거야. 그렇게 설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높여놓는 그 이유, 지금 뭐 어제 팍스경제TV 9시 10시 이게 이달 말까지 9시 10시 방송을 해요. 어제 방송 9시 방송에서 불기둥 AI 통으로 잘라주시고 그리고 10시 방송에서 앞부분 요 전체 시황 부분 통으로 잘라주시고 시황 끝나고 나서 하이닉스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하이닉스 잘라주시고 총 3개 자르는 거예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말씀드린 시가총액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넘긴 날이 이 날이 막말로 아무도 모를걸? 아무도 얘기 못할 거. 그 야간 방송하면서 유료 방송하는 전문가, 무늬만 전문가, 언제 넘겼는지, 얼마큼 흐름이 나왔는지, 그날 이후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실적이 어떻게 뒷받침됐는지,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품인지 아닌지, 글로벌 시장에 지금 어디 감히 전기차, 2차 전지와 AI를 비교합니까? 시장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규모 자체가. 그래서 이런 흐름들 이제 뭐 바탕으로 어제 야간 방송 팍스에서 굉장히 길게 녹화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 그리고 6월 포트의 삼성전자 비중을 좀 더 늘려서 25, 하이닉스 35, 현대차 25 이 비중을 형성하는 이유,
누가 보면 야 저런 걸 가지고 어떻게 유료 방송을 유지하지? 참 대단하다. 그게 업계에서도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한테 아주 진짜 쌍욕을 먹어야 아주. 저보다 연세가 있건 말건 저보다 선배는 이 바닥에 이제는 두 분 정도 빼고는 없어요. 김종수 소장님 뭐 이승주 대표님 그 정도 빼고는 저보다 활동이 오래됐거나 한 분이 없단 말이야. 24년 이상을 했으니까 방송 활동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윤정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먹고 살아.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계속 갖고 사나?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차화정 랠리 기준에 2009년 이후의 기준에서는 자동차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았지 무슨. 그리고 2003년부터 해서는 삼성중공업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조선주. 근데 무슨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막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이걸로 내가 어떻게 수익 내. 얘로 수익 내야 된다고. 얘로. 하이닉스가 지금 지난해 1월 대비해서 200% 올랐어요. 엔비디아의 그 상승률을 못 미쳐. 근데 삼성전자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지금 장중이니까. 뭐 그냥 이런 거예요. 33억 주식수가 59억 6천만 주예요. 그러니까 59억 7천만 주 정도. 그러니까 60억 주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지금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이 얼마냐면은 얼마 3억 3천만 주 이상 들어왔어요. 3억 3천만 주. 그러니까 6%가 들어온 거예요. 5%, 5.5%. 근데 주요 주주 지분 그리고 외국인 지분, 기간도 빼고 그냥 이 두 지분만 합쳐도 얼마에 거의 90%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죠? 거의 90% 가까이. 근데 저 중에 이제 5%가 중복 지분이 있어요. 외국계에서 5% 지분 신고한 거. 그러니까 한 85% 가까이가 대주주와 외국인이고 그리고 기간.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인데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업황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러다가 작년 4분기에 가파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슈팅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응? 그래 안 그래요? 근데 1월 달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망감. 근데 엔비디아발 영향이 됐든 뭐가 됐든 수급이 이때 8,600만 주가 들어와요. 얼마 들어온 거예요? 1.4% 맞나요? 무지하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지. 그러니까 8만 6천 원까지 그냥 슈팅이 바바박 나와. 요 흐름이 지금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왜 이때보다 더 가시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죠. 뭐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든 내용들의 기준이 AI 관련된 뭐 반도체 기준에서 디램이든 낸드든 HBM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들어와. 뭐 조금 주가가 결론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게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퉁퉁퉁 밀려 내려오니까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삼성전자 때문에 동학개미들이 다 죽고 어쩌고 저쩌고 뭔 헛소리들이야. 오늘 기준까지 50% 올랐어요. 시장 얼마? 20% 수준입니다. 시장 대비 2.5배죠. 그러니까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근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윤정도 말도 듣지 마시고 다시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8,600만 주에서 4천만 주까지 줄었던 게 지금 얼마? 다시 6천만 주대를 넘기고 그리고 오늘도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오는 건 대부분이 외국계예요. 그리고 주봉상에 땅땅땅 치고 올라가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가 10%만 움직여도 시장 3,000포인트 그냥 넘긴다니까. 지수를 계속 따로 보니까 그래. 지수 따로, 종목 따로. 종목 얘기하다가 지수 얘기하면 지수는요. 2,800에 좀 눌릴 거고요. 여기서 눌려가지고 여기를 뚫리면 올라가고. 소설 쓰냐고. 지수가 지 혼자 막 가. 얘가 가야 지수가 가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럼 맨날 이제 세뇌를 당하셔야 돼. 맨날 들으셔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거에 대한 부분,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니까 그냥 윤정도 말이 옳구나. 결론은 내 계좌가 시뻘겋게 물들여지고 있구나. 이야 6월달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높구나. 야 윤정도가 35%로 비중을 높인 이유가 있구나.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예요. 물론 하이닉스에서 10% 옮긴 게
아까울 수도 있어. 하이닉스가 더 올랐으니까. 응? 아까우실 필요 없어요. 주력주 지금 85%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누가 구성 못해. 다만 비중에 대해서 이 비중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흐름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실 때 삼성전자의 기준 지금 25%의 비중입니다. 주력 포트에. 그 이상 편입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 없는 위치로. 그래서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의 전략 기준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문자 무지하게 오거든. 오늘 삼성전자 매수사인, 현대차 매수사인, 그리고 BH 매수사인 세 종목 나갔죠. 거기다가 오늘 신규 종목을 또 하나 넣어서 욕심꾸러기 아주 윤정도가. 종목 이거 좀 줄이겠습니다. 얘기까지 해놓고 줄이기는커녕 종목을 또 늘려서 여기다가 한 종목을 뭘 늘렸죠? 리가캠바이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나 DB하이텍은 겁나서 못 들어가고 쫄보 윤정도라서. 리가캠바이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사실은 못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수급 범위를 놓고 보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지금 우리 편입 단가 대비해서 너무 미끄러져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전략 다시 설정해 드린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녹화하면 다시 설정해 드릴 거고 우선순위로 좀 정리할 거는 만도. 지금 현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46,550원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거래가 없어요. 저평가한 거 알겠고 완성차 날아가는 거 알겠고 근데 거래가 없어서 35,000원대에서부터 쭉 사서 이번 고점 찍을 때 5만 원까지도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5만 원 수준에 편입하신 분들은 손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굳이 손실 보고 나올 필요는 없는데 거래가 없어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정리의 기준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도 HD 현대일렉트릭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도 들어갔었고 이번에 LS 일렉트릭은 전량 차익 실현했고 20만 원 윗대에서 차익 실현했는데 뭐 변동성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이제 20만 원 이하에서 좀 눌려져 있습니다만 또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력의 기준에 HD 현대일렉을 이번 달에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LS 일렉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을 좀 가볍게 진행을 한 거고 그리고 얘도 지금 단가 수준이 평단이에요. 차익 실현 재편입 구간 속에서. 근데 얘도 거래가 굉장히 없어요. 사실 1조가 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정리를 좀 잡겠다, 기준을 잡아놓겠다 하는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이 요 위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하고 이제 리가 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도 차익 실현 재편입을 다 다녀갔고 6월 수익 뭐 어마어마했죠. 5월부터 잘 또 진입을 해서. 근데 최고점을 이번에 못 잡아드리고 어제 많이 맞았어요. 마지막 물량은 뭐 손절까지도 감안하겠다라고 했고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신규 매수는 지금 알테오젠 거의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거래가 급감했으니까.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들어 올려준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수급이 지금 정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땡겼는데 그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오면 끝난 거지. 거래도 없고. 그래서 급락은 연출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어저께 이제 한 6%. 그러니까 평상시 변동률 대비해서는 급락은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6%가 빠졌는데 왜 그 급락이 아니겠어. 아니, 적절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사인이 얘네들은 거의 제한적으로 뭐 HL 만도가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한 방향으로 나온다면 모를까. 그래서 재룡전기 알테오젠은 현재로서는 매수사인을 넣지 않는 종목으로 설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가캠바이오도 손절 범위를 명확히 잡아놓고 대처를 할 겁니다. 오늘 지금 식은땀이 솔직히 나요. 매수사인 냈는데 또 신규 가입하신 분이 계신 상태에서 이거 뭐야 들어가자마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손절 범위를 잡아놓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단가 수준에 지금 우리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 지금 단가 수준에 최근 며칠 동안 조금 더 밑에서 또 조금 더 위에서 편입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국가스공사도 그냥
이슈가 불거져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아니 내 말이 맞아, 정부 말이 맞아. 지금 매장량 많다는데 왜 그래부터 반대급부에서는 야 이게 1, 2년의 얘기야 이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천공 어디 갔어 뭐 이런 얘기부터. 근데 우리는 정치색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슈를 넘어서서 이제 야 이게 진짜 매장량이 어마어마해.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잖아 사실상. 또 매장량이라고 표현 안 한다면서요. 전문 용어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다 떠나서 결론은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느냐. 어? 9,2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뭐 6조에 가까워요. 그런 종목의 슈팅 범위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 거냐예요. 그 방향의 기준에 메이저들의 순매수가 좀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 1%라도 들어와서 들여다보고 접근 범위를 설정했는데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적절하게 정리도 할 거예요. 뭐 손절도 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이 장중 기준에 0.4% 수준까지 뭐 유입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기준을 잡고 편입 설정을 잡았는데 500만 주면 좀 약해요 지금 시간 기준에. 이 종목이 거래가 이제 어찌됐건 뭐 상한가까지 진입되면서 터진 거래량이 3,300만 주잖아요. 그죠? 그 500만 주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 3,300만 주가 아니더라도 마지막 거래량 1,300만 주 있죠. 저 거래량은 터져줘야 된다. 최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2,300만 주든 그 1,800만 주든 저 거래량의 70%. 그럼 한 1,500만 주 되잖아요. 1,500만 주가 터져야 1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1조 가까이 터져야 변동성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 최상위 뭐 5위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고점을 못 뚫어 준다면 뚫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맴돌다가 마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수급이 여기서 이제 좀 꼬여지면은 또 꼬리 달리고 눌리겠죠. 다만 이제 5일선 위쪽에서의 흐름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투매가 나오거나 뭐 급격히 깨고 내려가거나 그런 건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다만 누적적인 수급이 없으면 얘 끝내줘요. 얘 기준을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 윤정도가. 이게요 매장량 진짜 끝내줘요. 이거 대박일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결론은 그러한 모든 이슈 범위를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만 이제 좀 확인하고 대처 기준을 잡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력주 여기에 주력주 그러니까 저기에 주력주에서도 요 주력주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좀 사실상 85%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 미만은 윤정도 가입하기가 벅차잖아요. 가입비가 원체 세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자산이 1억이다. 그러면 주력주 이 부분을 나는 뭐 50%만 채우고 변동성 매매를 할래. 라든가. 아니면 나는 뭐 그냥 100% 주력주만 채울래. 라든가. 혹은 나는 70% 채우고 30%를 변동성 매매를 할래.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명확히 나눠 놓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력주 편입을 무조건 이거는 피해가면 안 되는 주력주 편입을 해두시고 그 다음 범위의 비주력주에서 매달 말일날 뭐 예를 들면 KB금융은 주력으로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근데 비주력주에서 비주력주가 아니라 주력으로 넣어놓은 HD 현대인력이나 BH를 다음 달 기준에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규모의 면을 제가 많이 따질 겁니다. 어찌됐든 요 안에 주력주는 비중만 일부 조정할 뿐이지 아주 특이한 케이스 이외에는 뭐 전량 물량을 소진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뭐 도저히 아니다. 또 재령전기도 나쁘진 않은데 HD 현대인력이 있으니 거래가 둔화돼 있을 때에는 편입단가 수준에서 뭐 수수료 빼고 나오든 손절을 하든 일단 종목을 좀 줄여놔야 이것도 무지 많은 거잖아 지금. 그 종목을 줄여놔야 뭐 SK이노베이션, DB하이텍 오늘 같은 날 종목 검색해서 빵 이렇게 터져 나와주면 어이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 고점 대비 미끄러져 있으니까 차익 실현 신호가 벌써 나간 거고 DB하이텍도 좀 지저분하죠. 왜냐하면 평상시 거래 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올라가면서도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준이 돼요.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기준에서의 변동성 기준의 종목군들부터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40만 주 넘기면은 어느 가격에서든 신규 매수세를 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비중을 확장하는 건 아니죠. 없으신 분들 편입, 또 나는 갖고 있는데 문자 또 와서는 유지구나, 유지하라는 얘기구나,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하나시스템이 어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들어갔어요. 말도 안 되게 지금 깨져가지고 뭐 이제는 들어간 가격 대비 손절도 애매한, 추가 편입도 애매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 누적 추이나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뭐 특징이죠. 이런 그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특히 더 특징. 무슨 얘기냐면은 누적적으로 계속 들어와요. 이제 뭐 업황의 기준을 잡든 뭐 하나 그룹의 기준을 잡든. 근데 무서운 거는, 불편한 거는 수급 들어오다가 수급이 조금만 꼬여져 있어도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막 나오니까 짜증스러운 거죠. 그리고 변동이 나오는 날 기준만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무지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외형 성장이든 실적 개선이든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누적 수급이 들어와서 당연히 지수 자체를 3천, 4천을 얘기하고 있는데 윗방향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이 종목도 충분히 신고가 랠리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 업황에 대한 또 그룹에 대한 이슈 범위, 거기에 따른 수급 범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당장의 기준에 내가 죽겠는 걸 뭐, 그죠? 당장의 기준에. 앞전에 4월 말 기준 이후에 흘러내린 거 보세요. 저 때도 결국은 뭐 정리를 하고 나죠. 손절을 하고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압축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충분한 수익을 냈고. 그러니까 지금 속단 표현으로 이게 무슨 꼬라지냐고. 수급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300만 주대에 물량이 들어오고 거의 뭐 2% 이상이 들어온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주가만 밀리잖아. 웃기는 거지. 그렇다고 이걸 붙들고 가면서 오랜 기간을 끌고 가겠다. 그것도 웃기는 거지. 결론은 어제 이제 뭐 2.5% 편입 기준을 설정하고 관망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저점 찍고 나서 뭐 한 2%, 1.5에서 2% 돌리면 나머지 2.5%를 편입을 하든 신규 편입을 하든 하고 과하게 밀려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재차 이탈시키면 정리하는 걸로,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좀 설정을 잡을 거예요. 그 이제 매매사는 별도로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굉장히 얘는 충격적인 거죠. 지금 어제 들어가자마자 얘도 그렇고 이제 리가킨 바이오도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설정을 잡겠다. 만약 잘라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얘는 좀 압축 설정을 잡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이 두 종목의 기준 저점 찍고 돌릴 때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기준에 계속 뭐 밀고 내려간다 해도 오늘 계속 밀고 내려가면은 손절 설정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바닥을 인식을 잡고 최소 1.5에서 2%를 돌리면 그 지점에서 신규 편입 가능하다라고 문자 발송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밀려서 전저점이 깨진다. 그럼 그때 기준으로 손절을 잡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설정하는 범위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5종목은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는 비중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으십시오. 일단 오늘 이제 편입한 거고 어제 2.5% 편입해 놓은 거고 됐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상황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오늘은 거래가 수반돼 있고 일정 범위, 그리고 수급이 일정 범위 아직은 뭐 유지되고 있는 0.3% 이상 매수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볼 거예요. 볼 건데 누적적인 수급 부분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좀 정리 기준을 좀 설정할 겁니다. 한번 쭉 정리해야 돼. 이거 다 정리해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의 위쪽의 종목군들은 일단 주력주의 기준으로 기아를 보시는 거죠. 현대차, 기아는 주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아는 매수세를 거의 안 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현대차 매수세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얘가 더 좋다, 쟤가 좋다, 그건 아니에요. 기아나 현대차는 똑같은데 기아가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실적면이나 그것을 인정하는 수급면이나 모두 현대차 기준으로 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률이 얘가 더 가벼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 방안에서는 현대차로 집중을 해드리고 있어요. 기존에는 기아 위주로만 봤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현대차 기준으로. 그다음에 LG이노텍은 9월 달까지 한번 보자인데 얘도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에요. 시가총액은 나쁘지 않아요. 2,200만 주짜리예요. 여러분들이 뭐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외우고 있을 테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종목의 주식수와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식수를 알면 현재 거 곱해주면 되니까 시가총액을 알고 있어야 돼. 주식수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수급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수급이 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우, DB하이텍은 지금 우리는 못 들어갔어요. 얘는 뭐 아주 오래전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얘를 어느 정도 매수 강도를 세게 들였냐면은 예전에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데 사실상은 뭐 기술주의 저평가 인식이지만은 바운드리 시장에서 이제 순위에는 들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신규 시설 투자가 아니라 옛날 제품을 이제 끝내야 될 부분을 특화돼서 유지되는.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 중국에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2015년부터 이제 업황이 개선되면서 매각이 아닌 유지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1년까지인가 아마 공략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강도를 들였냐면 굉장히 세게 들였어요.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펀더멘탈이나 누적 수급 범위 보면서 이렇게까지 편입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태민희 선생님께서 그 당시 기준에 자산의 30%까지 채워버렸어요. 그 오기 부리면 안 돼요.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지만 오기 부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배당금 2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60억을 샀죠. 60억. 30%. 그러니까 한 200억을 매매를 하셨는데 저보다는 좀 젊으세요. 지금 40대 초반? 저랑 띠동갑이든가 40대 중반인가 그러면 어쨌든 요분께서 이제 200억 들어오면서 20년도에 이제 변동성 확장될 때 20년 부분부터 해서 이제 그 시젠 막 하루에 거래대금 1조, 2조 막 터지면서 날아다닐 때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2020년 1월 2일 날 마지막 5조 미만이었어요.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었어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이. 근데 진단키트 거래대금이 시젠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 쳐 있는 뭐 EDGC 그다음에 수젠텍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이 네 개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 네 개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4조씩 터졌어. 하루에 4조. 어마어마하죠. 5조 뿐이 거래가 전체 시장이 없었는데 유가증권 시장이. 그러면서 뭐 변동률이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에코프로가 하루에 4조씩 마지막 끝자락에서 에코프로 BM이 5조, 포스코홀딩스가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8조를 넘기는 하루 거래대금이 7월 26일 날.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들어오시면서 윤정두랑 같이 안 갔으면은 제가 볼 때는 200억 지금 다 날라갔지. 농담이 아니라. 왜? 그냥 막 시즌에 그냥 몇십억씩 막 들어와 보는 거 아무것도 생각 없이. 큰일 나죠.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잘했고 이번에 뭐 DB 그나마 다행히 잘 정리됐어요. 7만 원인가 8만 원대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 2,300짜리 예? 방을 일주일 빌려서 가족여행 잘 갔다 왔다 후기 올리시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셔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 두 개, 그러니까 하이닉스 위주로 다 갖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초대박이겠어요 지금. 자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자산의 규모라는 거는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다 소중한 기준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인을 못 드렸어요. 못 드리고 확인해 보니까 45,450원에 18일 날 떴더라고요. 검색기에. 아까 올려드렸는데 그것 좀 캡처해서 같이 DB하이텍 올려주시고요. 어차피 원고로 이제 오늘 가져갈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DB하이텍이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이제 완벽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아이고 좀 내려와봐. 그래서 거래가 이제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의 최상위로 올라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후행성의 교육이 되긴 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거래가 이제 이미 형성돼 있다가 거래가 형성돼 있다가 소폭의 거래인 거죠. 자기의 거래. 잠깐 일로 좀 외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녹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포트폴리오 녹화하고 또 쭉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OMA, 20MA 자체 거래 수준에서의 거래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뭐 어떤 이슈든 지금 이제 올려주신 내용처럼 아이돌 114 선생님 또 우리 우평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테슬라의 차량용 반도체 납품 예상 이런 부분이 되는데 위탁 생산 방식으로 납품하겠죠. 아무래도 특화되어 있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시가 나와서 뭐 수주 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더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이제 이슈 범위인데 거기에 수급 범위도 일부 들어왔어요. 수급도 13, 14일 날 공격적인 매도가 있었는데 17일 날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3거래일째 수급 들어오면서 90만 주 정도 들어왔네. 70만 주, 85만 주. 그럼 2%예요. 2% 들어오고 주가도 뭐 10% 이상 올라왔는데 오늘 슈팅이 나온 거죠. 자신이 갖고 있던 O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추세 강화 이런 거는 우리는 사실 못 들어가요. 하루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800억이면은 적지는 않습니다만 들어가서 우리가 꾸준히 갖고 갈 종목으로 설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 결론은 오늘 같은 날 슈팅이 나오면 오늘 같은 날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오늘 같은 날은. 근데 결론은 오늘 같은 날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23만 주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윤정두가 좀 마음도 편하고 뭐 변동성 매매도 공격적으로 잡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하게 본 기준이었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3만 주 정도 수급이 개선돼 있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에서. 야, 얘를 왜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뭘 기준 잡아야 되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10만 주까지 물량이 나왔고, 야, 이거를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프로그램 10만 주를 때리고 있고, 10만 주면 0.2%고, 그리고 특정 창구 매수도 제한적이고, 개인 선호 창구의 매도도 제한적이고, 보여지는 게 없어. 딱 하나 거래가 터지고 움직인다. 이슈는 뭐니 했을 때 테슬라 쪽의 납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 코멘트가 있다. 이건 뭐 조회 공시효과가 나오든 하겠죠. 그러던 찰나에 이제 한 3만 주 매수로 전환돼 있었는데, 근데 주가는 이미 이제 10%대 강세고. 그래서 뭐 아쉽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매매 사인 드리지는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매수 사인을 만약에 드려서 들어갔다면 뭐 23만 주까지 0.5%까지 수급 들어오고 추가 급등 나오면서 뭐 22%까지 올라와서 아싸 가오리 땡큐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하여간에 쫄보 윤정도는 요 정도 수급에 10%대 따라붙어야 되나 갈등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맨바닥에는 모르겠는데 이미 일부 들어 올려놓은 상태에서의 흐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들어갔던 거는 2019년도에 한번 들어가서 2020년 1월 달에 한번 전량 정리한 적이 있었고 이때도 단기 변동률이 뭐 50%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0년 하반기 기준에서의 흐름에서 아이고 잠시만요. 지금 아이고 이쪽에 지금 VVIP 방에 접속이 끊겨가지고 제가 재접속을 해야 돼요. 녹화는 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녹화는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녹화 방송으로 이제 재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DBI 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지금 슈팅 범위의 뭐 흐름을 더 확장시켜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든
그래서 문자를 간단하게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재접속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좀 튕겨지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죄송스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DB하이텍은 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 검색기를 좀 활용하시는 쪽의 기준도 설정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다 잡아드릴 수는 없고, 우리로서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지금 뭐 검색기 기준에서 두 종목 떠 있는 거잖아요. 가스공사 그리고 하나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노베이션, 탈퇴 그리고 재진입, 그리고 재진입해서부터의 뭐 흐름. 그래서 오늘 가스공사는 매수세를 기존에 들여다보고 있어서 드렸는데 이노베이션은 오늘 처음 사실 뜬 거고 그래서 못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8,800원에 뜨고 했는데 요게 45,450원이잖아요. 오늘이 아니에요. 18일 날 뜬 거예요.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 이거 이제 18일 날 돈 요 가격 기준에 이미 이제 한번 떴었다. 근데 이제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편입 설정까지 설정을 잡아드리진 않았고, 저게 18일이 맞을 거야 아마. 18일 45,400원 종가로 끝났을 때 기준에 그렇게 되고, 이제 오늘은 하여간에 첫 슈팅이 나온 거예요. 오버슈팅을 오늘 굉장히 세게 준 거고, 이노베이션은 뭐 지금 합병인가요? 하여간에 그 이슈 범위에서 이제 변동 확장이 나온 건데 그것도 조금 이따 한번 볼 수 있으면 볼게요. 하여간에 어찌됐든 뭐 DB하이텍 그 검색기 매매를 통해서 잘 진행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목 들어갔다가 주력주 말고 들어갔다가 변동성이 없어서 매매를 못한 종목군들, 변동성이 없어서 매매를 못한 게 아니라 지금 멈춰져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차익 실현이든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그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노베이션은 이제 요 13%쭉 뻗어 올라갔고 하나 엔진을 좀 고민해서 보고 있었죠. 근데 하나 엔진은 오히려 이제 눌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얘는 뭐 떨궈져 나갔고, 그다음 DB하이텍이 58,000원. 여기서부터 이제 22%니까 성공이 됐을 때 행복함, 진입하고 8% 수익인 거고, 하나 엔진은 오히려 이제 꺾여져 내려간 거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성공이 됐다면 뭐 한 4에서 8% 그 사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일 대비해서 수익률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종목 기준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손익 범위를 잡아내는 게. 어찌됐든 여기도 이제 수급 논리를 좀 보면서 수급 기준에 뭐 26만 7천 주 들어와 있는데 계속 확장되면서 주가의 강세가 형성이 된다면, 만약에 검색해보고 들어가 계신 분들의 기준이라면은 매직 계산기로 대처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제가 중간에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 정도 자리에다가 하나 넣어놓을까요? 하나 솔루션 어차피 요즘 안 보니까 DB하이텍 그 기준에서 000990. 야, 동부 안암반도체였죠. 그러니까 안암반도체에서 동부 안암반도체로, 그리고 나서 DB하이텍으로 사명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45,450원에 18일 날 떴었고, 그 기준에서 고가 찍고 1.5, 3% 밀리면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문자가 나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전략 잡아드리면 채팅방에만 기준 잡아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종목이 어제 그제처럼 막 슈팅이 강력하게 나와주고 너무너무 행복한 상황이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기준에서 이런 종목군들도 살짝의 무리수를 두고 접근해 볼게요. 그럼 됐죠. SK 이노베이션, DB하이텍, 특히 이제 DB하이텍 쪽은 수급을 좀 더 봤다면 글쎄요, 리가캠 바이오하고 고민을 좀 했을까요? 어쨌든 리가캠 바이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고 리가캠 바이오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요 밑에 HL 만도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또 재룡전기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차익 실현 기준을 잡겠다. 알테오젠도 이제 마지막 그 위치에서 오버슈팅 때 계속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못했는데 얘도
좀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래 둔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제 과하게 밀린 상태에서 이제 돌릴 때 기준을 한번 보자 그래서요. 오늘 기준에. 오늘 만약에 못 돌리고 운봉으로 내려오거나 계속 리가켄바이오도 여기서 이제 정체로 끝난다면은 내일 기준에 다시 손절 범위든 또 튕겨져 올라올 때 차익 실현 범위든 새롭게 설정.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도 40만 주 정도까지 들어오던 물량이 조금 줄었어요. 줄면서 이제 고점 대비 눌렸는데 일단 유지는 하되 얘네들도 상황에 따라서 좀 빨리 대처하겠다. 빠르게 대처하겠다.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얘네들이에요. 남는 게. 그래서 기아 주력의 기준, 그다음에 LG노텍과 이스페타시스 묶어서 봅니다. 가급적이면 얘네는 BH까지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얘네는 9월까지 가져갈 거예요. 아이폰 출시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애플에 다시 이제 시가총액 1위 등극, 또 엔비디아가 다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 등극, 뭐 그 범위 내에서 서로들 움직이고 있는데 아이폰 관련해서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묶어서 같이 보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일단은 엔비디아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묶어놓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이외에 지금 우리 반도체 소부장은 없어요. 4월 달까지, 4월 초까지는 봤는데 싹 잘라냈죠. 왜? 아니, 거래가 없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면 되지 거래도 없는데 굳이 왜 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시가총액 18조까지 올라오면서의 거래가 유지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눌려 있어도 그래도 기본 거래가 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유지하면서 일단 대처를 하는데 일단 가격적인 기준은 뭐 LG노텍이 지금 뭐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합니다. 가격은 우리가 23만 원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고 23만 원부터 들어간 거고 이스페타시스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나서 눌림이 좀 과한 거죠.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얘도 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대략 우리는 18만 원 전후에 이제 또 마지막 물량이 형성돼 있어요. 얘 5만 원, 6만 원부터 해서 거의 1년째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주력에서는 이제 5월 달에 뺀 거죠. 4월까지는 주력 5% 계속 놓고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주력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4만 원에서 3번의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20만 원 수준까지 대밀릴 때 재편입을 했는데 요번에는 24만 원 수준에 재편입하고 그리고 올라올 때 이제 매수 강도가 좀 약하게 들어갔다가 어제 이제 좀 매수 강도를 다시 확대를 시켰고 이 가격의 차익 실현이 아니라 요번 그 슈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겠다고 한 거예요. 기준은 한 3가지로 보는 거죠. 정부 정책의 수혜, 방산 쪽 관련 그것도 자세히 녹화해놨으니까 보시고 두 번째 기준은 그룹 차원에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죠.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과 이제 하나 솔루션 완전히 이제 양쪽으로 분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업의 투명성을 가져가는 그죠 지배 구조의 투명성 그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이슈 범위 변동이 확장될 수 있는 이슈 범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 어떤 게 있어요? 100% 자회사 하나 정밀 기계 그쪽이 SK 하이닉스에 TC본도를 납품한다. 그거는 이슈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 시가총액 13조 수준까지 올려놓은 그 시가총액 크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아요. 얘도 지금 5,060만 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12조 훌쩍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제 TC본도 세계 1위다 그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18조 수준까지 올려다 놓은 건데 내년 매출 전망치가 8천억 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TC본도 아무리 납품해도 전망치 8천억 분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하나 정밀기계가 자회사인데 세계 1위도 아니고 TC본도 장비를 뭐 하이닉스에 납품해봐야 그게 얼마의 규모가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슈는 될지언정 뭐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개선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변동성이 나오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진입을 하고 차익 실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6월 3일 날 20만 원대 넘기고 내려올 때 아주 뭐 맛있게 얌얌 차익 실현 잘하고 나왔죠 이날. 공격적으로 따라붙고 차익 실현 전량 다 하고 재차 편입하고 요번에는 차익 실현 안 하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차익 실현 여기서 전량 여기서 전량 재편입 아주 뭐 효자입니다. 장기간 21년
이후에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본 종목이고 방사는 정책주로서 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오는 매매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됐죠?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요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또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요 기준은 유지한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LG노텍도 유지하겠다. 애플발 영향을 계속 보면서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 한국가스공사의 기준과 그리고 알테오젠 뭐 충분한 수익을 내놓은 상태의 차익 실현 재편입인데 여기도 이제 제한적 흐름이라면 정리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하고 리가캠바이오 마지노선 설정하겠다는 거고 얘네들은 뭐 불편하지 않아요.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도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적절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금 비중이 없어요. 만약에 변동성 매매해야 되고 리가캠바이오 이 정도면 나도 사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기준이시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의 정리 기준을 잡는 거는 만도 재룡전기 거래대금 없는 거. LG노텍도 거래대금이 없어요. 얘네는 가져간다니까요.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애들은. 왜? 막연히가 아니라 4월 24일 이후에 수급이 5% 이상 6%씩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평 선생님. 매수 사인 안 드렸어요. 문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제 연락을 한번 드리라고 할 텐데 요 조금 전에 보시는 이 종목 검색기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요 종목 검색기에 종목이 많이 뜨진 않아요. 근데 이제 뜨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드리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개별 매매를 하시는데 요 그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유료 회원님들께 일정 기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오픈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PC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를 나게 해놓을 수 있어요. 띵동 매수, 띵동 매도 이렇게.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그 HTS 버전의 기준은 저희가 이제 분기에 한 번 정도 강연을 하는데 이번에는 반기에 한 번뿐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강연에 오시는 분들 위주에서 또 조건 범위 설정을 해서 검색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DB하이텍하고 SK이노베이션 오늘 매수장을 안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윤정두가 쫄보라서 안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검색기에 떠 있었으니 좀 이따 다시 교육을 해드리겠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안 나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적응 기간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 전화 드려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방안 운영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됐죠. 그래서 이 녹화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쪽의 종목은 변동성 종목으로 주력 아닙니다. 비중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5% 이상 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들어가는 종목의 99.99999%는 다 1조 이상이에요. 지금 BH가 1조 미만. 그래서 1년 만에 1조 미만짜리 종목을 주력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 기준의 BH는 작년에 이스페타시스를 5월 30일 마감 때 9,200억 원대였는데 주력으로 넣었어요. 이스페타시스. 지금의 BH랑 거의 비슷했어요. 수급이 매집이 10% 수준이 돼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에 아주 고른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기준에서는 엔비디아발 이슈가 있었고 이스페타시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고 한 달 동안에 100%의 변동률의 확장 그리고 그 다음 달에 4만 원대까지 이스페타시스가 6,320만 주였고 그리고 편입 기준이 대략 14,000원대인가 15,000원 수준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페타시스 이제 뭐 자료 한번 같이 뭐 기준점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같이 이제 보여드리면 뭐 옛날 자료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이제 뭐 들어갔던 자료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방송화면 보시면 이제 이때가 작년 5월 31일 날 이스페타시스 비중 5%로 이때는 이제 현대차 30%에 하이닉스 20%또 LG전자, LG화학 다 들어가 있었고 포스코 퓨처엠 뭐 10에서 최대 20%까지 이렇게 뭐 2차 전지 기준의 비중을 채워드리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스페타시스는 저평가였죠.
그래서 그때 14,630원, 9,200억 원일 때 들어가서 요게 이제 4만 원대까지 두 달 동안에 첫 달 진입 그 6월 포트에서는 더블. 그러니까 BH도 거의 이제 비슷한 수급과 저평가 상태의 기준으로 설정을 했는데 요번에 6월 11일 날 과도하게 출렁거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돌려놨는데 주봉으로 보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오늘 또 움직이다 이렇게 눌리니까 짜증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죠. 응?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실적이나 뭐 모든 면이. 그러니까 주봉 기준에 이제 내일까지 해서 장악형 잡아놔주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거래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반등은 줬는데 거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정 고점 26,850원 저거 하루에도 들어올릴 수 있어요. 저 고점이 지금 주가 대비 9%라서 지금 당장 슈팅 나와서 들어올릴 수도 있고 다만 지금 기준에서는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 봐도 내일 뭐 오늘 야간에 애플이 폭등이 나와서 내일 엄청난 슈팅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거래는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내일 뭐 무조건 거래가 1,000만 주 실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고점을 넘기려면 그래도 거래가 터지면서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 1,500만 주씩 주간 단위에. 그래서 이번 주는 가급적이면 저 꼴이 뭐 다 감싸 안고 25,000원대 중반으로 오늘 뭐 종가 당연히 들어 올려놔야죠. 그리고 내일 기준에 이제 뭐 25,000원대로 들어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갭상승 살짝 나오고 그 변동성을 주면은 빠르면 다음 주 기준에 뭐 충분히 3만 원대까지의 슈팅을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체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이 긍정적이라 나중에 이제 종목별로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고 주력으로 넣어놓을 정도로 시가총액이 9,100억 원대일 때 주력으로 넣어놓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비중 유지하겠다. 그리고 오늘 저점이 24,100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1.52%, 그러니까 24,400원의 매수 전량이 들어오거나 24,500원의 매수 전량 들어오면 2차 매수 사인을 낼 겁니다.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진입하지 마십시오. 그건 꼭 기준을 잡으시고 얘도 지금 녹화가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HD 현대일렉도 누구는 이제 HD 현대일렉을 지금 가격에 어떻게 매수하라고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무조건 뭐 전력기기 몰빵 뭐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기준을 잡습니다. 전력기기 쪽에 HD 현대일렉이 5월 말에 31만 4천원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눌려서 5월 마지막 날 30만 1,000원이었어요. 올해 들어서 260%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으로 5%를 넣었어요. 이 자락이 과도한 위치가 아니라고 해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입니다. 얘도 세 가지를 보는 건데 하나는 이제 AI 쪽에 전력이 필요하다. 그거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명분이냐면 미국의 정부가 아니 뜬금없이 대선 앞두고 30년 동안 노후돼 있던 거를 왜 지금 갑자기 바꿔줘? 그잖아요. 전력기기, 변압기, 뭐 전선 5년 내에 계획을 잡고 5년 동안 싹 다 바꿔주겠다. 대선 앞두고. 그러니까 돈을 뿌리겠다라는 기준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뭐 정책의 기준에 힘입어서 전력기기 쪽, 전선 쪽에 특히 이제 전력기기 쪽에 이제 실적 개선 폭인데 HD 현대일렉트릭의 주식수가 3,600만 주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10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쪽이 3천만 주 주식수의 LS 일렉트릭. 걔가 이제 6조까지 올라섰다가 지금은 올해 20만 원대 초반에 정리했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재편입도 고려를 할 거예요. 그러한 LS 일렉트릭이 한 5조 원대 6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HD 현대일렉을 주는 게 누적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해. 얘도 뭐 1시간 이상짜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차분히 보시고 결론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는 그 미국의 정부 정책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2차 전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20년도에 뜬금없이 민주당 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전기차에 대한 지원책 발표,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의 기준에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20배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폭락이 온 게 맞고 2차 전지 바닥 찍지 않았습니까? 어제 야간에 한국경제TV 그 관계자 몇 명하고 이제 방송 끝나고 만나서 새벽 2시까지 뭐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무지하게 욕먹었지 아주. 정신 똑바로 챙기라고. 그러면서 또 1시간 동안 2차 전지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2차 전지 그 영상 있죠. 그것 좀 유무료 방에 다 올려드리세요. 2차 전지 V자 반등 때려 죽여도 없습니다. 응? 만약에 V자 반등이 나면 윤정도가 은퇴를 할게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그 정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 그 정책에 지금 HD 현대일렉은 미국의 정책에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이 주가는 올라왔는데 어찌됐건 실적 개선폭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2019년 이후에 밴드 상단 부분을 넘어서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난 고평가다 이렇게 해석할 이유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KB금융은 요 주력주라는 거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주력주는요. 실적 뒷받침되는 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실적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하는 실적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실적이 좋아졌어? 한미반도체 끝내줘? 걔는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거품이 너무 심해. 우리도 갖고 있잖아. 근데 18조 넘긴 종목이 내년 매출이 1조뿐이 안 되는데 1조도 안 되는데 뭔 소리야. 우리가 얘기하는 실적은 실질적인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적이 저평가 수준이냐라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끝. 거기에 KB금융까지. 기아가 어제 장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어제 장중에. 그게 정상이에요. 실적이 10배인데. 바이오로직스는 안 밀리는 게 대주주 지분이 90%. 외국인 MSCI 지수 편입된 그 추정 지분이 5%. 그리고 기간 지분 빼면 유통 물량이 없어서 얘는 주가가 더디게 밀릴 뿐이에요. 좋아서가 아니야 사실상. 지금 시가총액 웃기지도 않은 거지 사실은. 어찌됐든 결론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 1순위. 그냥 아무렇게나 포스콜딩스가 좋아해 저평가 아니야. 철강업종은 PER 3배에서 5배에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실적 플러스 그것을 윤정두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필요 없어. 메이저가 매수하느냐. 그래서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KB금융 전부 외국인 때려 사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대차는요.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12%를 장내 매수를 했어요. 올해 들어서만 7%대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쌍끌이로. 하이닉스 작년부터 올해까지 6% 가까이.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5% 이상. 올해 1.5%. 어마어마한 거예요. KB금융도 순위에 있죠. 그럼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누적 수급 범위에. 세 번째는요.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나눠드리는 게 지금 현재 기준의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살아난 거예요. 시가총액 1, 2위니까 당연히 거래 대금 1, 2위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 아니야. 작년에 그 2차 전지 폭등 나올 때 그 기준에서 마지막에 이제 슈팅 나올 때 기준에서 삼성전자 하루 거래대금 순위가 7위까지도 밀렸어요. 하루에 거래대금 순위가 7위. 어저께 그저께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영상 올려드린 거. 무료방에도 이 영상 다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거 띄어쓰기 한번 해주세요. 이거 나중에 올릴 때는 아시겠죠? 얘도 띄어쓰기 한 칸 밀어놓고. 저기 보시면 그 내용 다 나오는데 하이닉스는요 거래대금이요 시가총액 2위잖아요. 19위까지 밀렸었어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에서 삼성전자 거의 떠나질 않고 하이닉스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 수급, 거래 대금까지 터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땡큐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이 현대차가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거래대금 10위 안에 없어. 현대차. 시가총액이 4위인데. 슈팅 나오는 날만 거래대금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 거래대금이 완벽해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의 비중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60% 들이고 현대차 25인데 현대차의 거래가 빵빵빵 터지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은 반도체 쪽의 비중 뭐 55대 45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릴 거예요. 지금 얘네가 셋이 85잖아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45, 현대차 40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KB금융 무조건이야. 얘는 고금리 속에서는 금리 내리기 전까지 무조건 얘는 슈팅해요. 계속. 너무 오버슈팅이 나오진 않겠지만 밀릴 가능성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얘는 5%냐? 실적 수급 다 좋은데 거래가 없어. 거래가 없어. 그러니까 5%인 거예요. 됐어요? 그런 기준점만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어떤 거? 아니 맨날 윤정도한테 엄청난 과금을 해서 계실 필요 뭐 있어? 젊으신 분들, 저보다 좀 젊으신 분들, 그리고 학습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독립을 하신 거예요. 다들. 농담이 아니라. 공부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이해되세요? 지금 그 BH 24,400원, 450원인데 500원 정도까지만 되면 매수세는 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홈페이지에서 저 있어요. 그 새로 가입하신 분들 모르시기 때문에 자주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이거 다 외부로 오픈을 할 거예요. 뭐 주력 포트폴리오 이렇게 뭐 하이닉스 금목은 다 주력 오픈해드리면 뭐하냐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안 해. 과금하시고 돈을 내신 분들은 윤정도에 대한 절대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과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닉스 하세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사세요. 삼성전자 산다고. 다른 분들은 겁먹들어가지고 안 사는 거야. 왜 삼성전자 사느냐 하고 제주반도체 사고 앉아있어. 우리도 제주반도체 들어갔지만 다 잘라내잖아. 안 돼. 주력주 포트폴리오 설정 보면 이렇게 다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다 보시고 유무료 회원님들 다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교육 이렇게 있어요. 요거 다 달라고 그러세요. 유료 회원님들은 무료로 다 드리니까 550짜리 문의만 550이 아니라 110만 원짜리 이 교육 교재가 쿠팡에서 지금 팔고 있는데 요게 5개가 있어요. 9시간짜리 5개가 있는 거예요. 45시간입니다. 요거 다 달라고 하시고 지금 다 못 보시더라도 자제분들께 넘겨드리세요. VOD하고 교재 다 있으니까. 농담이 아니라 다른 데서 교육하고 평생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오류가 확인되는 순간 다 환불해드려야 되거든. 2+2는 4인데 8이라고 교육했어. 환불해줘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요 교육자료 다 다운받으세요. 이게 다 증권사 임직원 교육했던 자료들이에요. 대학 강의했던 자료, 한국거래소에서 강의했던 자료.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다 들어간 거예요. 저걸로.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 잡으시고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까지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은 이유, 현대차의 비중이 그 다음 비중인 이유, KB금융 그렇게 좋은데도 5%인 이유. 얘 네 종목은 비중을 일부 조정할 수 있어도 7월 포트에도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일부 바뀔 수는 있어요. 7월 포트에서 뭐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오든 뭐 한미반도체를 다시 넣든 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나머지 수익 종목은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한 5종목 요 정도 냅두고 정리한다. 이 5종목도 뭐 기아는 중복이니까 4종목이 되는 거죠. 응? 그리고 가볍게 해놓고 야 DB하이텍 어휴 DB하이텍 26.94입니다. DB하이텍 지금 진입 이후에 신호가 12.98이에요. 윤정도 쫄보 윤정도 저거를 어찌됐건 뭐 수급 논리를 말씀드렸으면은 프로그램 쪽 아까 3만 주 매수 위로 전환되고 좀 움직일 때 탁 잡아드렸으면 되는데 쫄보 윤정도가 말이야. 뭐 상한가까지 치고 가겠는데 이거? 아이고 여기서는 우리는 뭐 상따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아쉽더라도 이런 종목을 잡아내는 종목 검색기. 종목이 지금 100개 나왔나? 100개? 아니죠. 종목이 지금 딱 하나 있잖아. 공부시 기준에서는. 나와있던 종목 없어진 거는 고점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탈퇴 신호가 나온 거고. 그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재차 탈퇴 신호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트 잘라서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DB하이텍도 뭐 5분 봉이든 10분 봉이든 이거 배 아파 죽겠네. 응? 그래도 뭐 개별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매매를 하시니까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요 보시면 마무리를 너무 길어졌다. 1시간 10분이나 됐네. 키리우스님 같은 경우가 3년 정도 같이 하시면서 요 교육 자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교육 자료가 이거예요. 1탄에서 5탄. 아까 그거. VVIP 회원님들도 돈 다 내고 들으셨어요. 키리우스님 맨날 우리 담당 직원 괴롭히고 할인 더 해주면 안 되냐고. VVIP 회원님들은 할인을 그때 10%인가 20% 해드렸거든. 내가 과금을 저때 550이었어요. VVIP 방이. 550만 원을 내고 과금을 했는데 나보고 돈을 또 내고 들으라고 그러냐. 그럼 윤정부가 9시간 교육을 그냥 어떻게 해. 돈 받고 해야지. 그리고 그냥 해드리면은 안 들어요. 참 사람 심리가 그래. 그죠? 지금도 550 상당 저거 드릴게요. 안 받아가. 근데 자 110만 원짜리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 내신 분들은 아주 그냥 진짜 막 엄청나게 열심히 들으세요. 이거 듣고 이렇게 독립하신 거예요. 3년 만에. 예? 후기 이렇게 올리시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중을 신뢰도를 쌓아가면서 저렇게 얼마에 편입한 거예요? 저 단가가 12만 6천 원. 응? 여기는요. 단가 얼마? 15만 6,500원. 12만 3천 원이고 12만 3천 원. 우리 황태자 선생님 작년에 2차 전지 차익 실현하시고 얼마? 12만 3천 원. 안타깝게 12만 5천, 15만 원, 16만 원에 다 팔아버렸지. 떼치 해야 돼 아주 그냥. 응? 옥돌정 선생님 2차 전지 수익 나고 9월 10월에 힘들어하실 때 전량 매도하고 쉬시든가 아니면 8대2로 이렇게 이게 10월달 포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압축하십시오. 근데 결국은 5월달에 주력주 스윙으로 매매했네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다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 못 가는 애들은 그냥 죽어라 갖고 있는 거야. 그 이장에 지금 이장에 마이너스 28% 말이 돼. 그러면 5월달에 복귀해야지. 근데 과금하는 거는 싫은 거지. 안 돼. 어떻게 이거 회복시킬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든가 아니면 함께 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시든가 절대 신뢰를 가져갈 수 있어야죠. 응? 그렇게 해서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포트폴리오 다 오픈합니다. 오픈을 해도 결국은 못 따라하세요. 그죠? 그러면 안 돼. 영상 올려드리고요. 지금 이제 BH 같은 경우는 뭐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상태에서 24,400원 그게 1.2%의 그 반등인데 24,400원, 24,500원 고민을 할게요. 그런데 어차피 이쪽에 이제 누적 수급 범위까지 감안해서 기준을 잡는다면 2차 편입을 지금 냅니다. 24,400원에 냅니다. 내서 뭐 100원이라도 싸게 편입하면 되죠. 오늘 거래 없이 2.8% 잘 올라왔는데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아직까지 평균 매매 단가는 24,600원이에요. 대부분 위에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거래 없이 눌린 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합니다. 추가 5% 그리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력주 비중 채우시고 그 다음 변동성 종목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채우시고 그 다음 뭐 KB금융이든 HD 현대일렉 매수사인 나오면 또 BH 이렇게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 매매 나머지 뭐 변동성 뭐 한국가스공사 뭐 매수사인 나오면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력주 채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종목 너무 많이 확산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한 번씩 잡아드릴게요. 영상 올려드립니다.